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3대 지수는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종가에서도 크게 올라가는 것은 아니었었고요. 장중 내내 반락과 반등을 반복하면서 방향성이 아주 애매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날 다우지수는 0.2%, S&P 500이 0.4%, 약간 중소형 쪽이 조금 더 강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스닥 지수는 0.2%로 이날 민감주, 성장주 가릴 것 없이 비슷하게 방향성을 찾았던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시장의 키워드 두 가지입니다. FOMC 그리고 경제지표. 어제에 이어서 비슷한 내용이 하루 더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선 FOMC와 관련해서는 이제 2000년 이후 22년 만에 50bp 이렇게 좀 크게 오를 예정이고요. 그리고 2017년부터 2년 동안 진행됐었던 예전 양적 긴축보다 빠르게 좀 더 진행을 될 것이다라는 것이 시장의 전체적인 전망이 되겠습니다. 시장의 관심 포인트, 금리 인상도 인상인데 이건 이제 거의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긴축의 카드, 그러니까 대차대조표 축소가 50bp도 올리고 대차대조표 축소도 5월에 동시에 하는지 이게 또 포인트가 되고 있고요. 6월에는 50bp가 아니라 75bp까지도 더 세게 올릴 수 있냐 이게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75bp까지 올리는 거는 한 90%가 넘는 그런 확률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시장에 많이 반영됐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 역시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국채 시장이 들썩거렸던 내용이 되겠는데요. 우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계속해서 3%를 전후해서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대표적인 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국가가 독일이죠. 독일의 10년물 분트채 역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1%를 상회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긴축 정책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자, 미국의 경제 지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일자리하고 수주 이렇게 두 가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일자리는 3월 채용 공고가 나왔는데 역대 최대를 갱신했습니다. 이제 그 말은 미국에서는 일할 사람 구하기가 참 힘들다라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자발적으로 일을 때려치는 사람들도 2월보다 늘었는데요. 이제 더 나은 직장에서 사람을 계속 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구인이 이동을 하고 있는 흐름이 지표로서 나와줬습니다. 자, 그리고 수주 보시겠는데요. 3월 공장재 수주가 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업들의 실적도 좋았지만, 좀 더 안 좋게 좀 해석이 됐죠. 좀 더 이 공급망 문제에 대한 거는 지속이 됐고, 경기에 대한 전망 역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같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반대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악재가 이어졌던 하루였습니다. 자, 섹터별 흐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섹터 평균 0.4%. 이게 어제랑 좀 비슷한 내용이 되겠고, 오늘은 좀 다른 게, 올라간 섹터가 더 많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가장 강했던 게 에너지, 그리고 그 밑으로 금융과 부동산이 따라가고 있고요. 가장 약했던 게 두 소비재가 되겠습니다. 필수 소비재, 경기 소비재. 근데 많이 밀린 건 아니고 약보합 정도로 약간의 숨고르기 정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제유가와 관련해서 유가는 하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크게 뛰었는데요. 이제 중국에 대한 봉쇄가 장기화가 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 러시아 석유를 지금 안 받겠다는 내용이 점점 구체화가 유럽에서 되고 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런 그 관련된 종목들이 공급에 대한 우려로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반영이 된 거고요. 그리고 소비재들이 약했던 거는 이제 FOMC 회의를 앞두고 이제 어느 정도 눈치 보기 장세로 들어갔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흐름으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좀 오른 종목도 있고 내린 종목도 있고 약간 이제 그 업종 내에서도 복잡하게 좀 움직였습니다. 혼조인 가운데 금융주 그리고 이 밑쪽에 자동차, 정유 이런 쪽이 아주 강하게 움직였었고 반대로 이제 여행 쪽이 상당히 약하게 움직였다는 부분이 좀 특징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금융주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왼쪽 하단에 위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FOMC 회의를 앞두고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국채금리 수익률이 3% 높으면 높을수록 지금 은행주들한테는 좋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형 은행주들도 올랐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중소형 은행주들도 올랐는데 대형이 좀 더 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 증권사 오펜하이머 쪽에서 금융주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앞으로 좀 더 좋게 봤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은행 2% 중후반의 상승세를 보여줬고 옆에 지방은행 등 역시 1에서 2% 올랐습니다. PNC 파이낸셜, US 뱅크오프 1% 중반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2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했습니다. 큰 그림에서 지수는 아직까지도 바닥에서 이렇게 계속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급락했던 부분을 거의 다 회복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투심이 나쁘진 않았고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던 거는 비메모리보다는 메모리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비메모리가 들썩거릴 때에도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인다는 게 특징이 되겠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메모리 관련된 종목들 말씀드릴 때 제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여기에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웨스턴 디지털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웨스턴 디지털이 간밤에 14% 급등을 했는데요. 지금 행동주의 투자자 엘리엇이 이 플래시 메모리 사업 분사를 회사 측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걸 좀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앞으로에 대한 먹거리를 위해서 좀 더 행동주의 투자자와 그리고 회사가 긍정적인 관점에서 뭉치고 있다는 쪽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메모리에 관련된 종목들이 견고하게 이날까지도 움직였었고요. 그리고 AMD 1.4% 정도 이제 상승을 장중했었는데 장 마치고선 4% 더 급등했습니다. 시간 외에 실적을 냈는데 호실적이 나왔다는 부분까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리오프닝과 관련해서는 좀 차별화 장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자동차, 여행 가려면 차 사야죠. 그러니까 성수기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자동차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반면에 여행을 예약하는 그런 종목들은 약하게 움직였었는데요. 좋은 거부터 보시죠. 제네럴 모터스 3.8% 올랐고 그 옆에 포드도 그 비슷하게 좀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제네럴 모터스는 CEO가 자사주를 더 매입한다라는 내용까지 발표를 했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다른 자동차주보다도 더 강하게 움직였던 하루를 보였고요. 반면에 가장 안 좋았던 게 바로 이제 본의 아니게 바로 밑에 있습니다. 부킹닷컴 그리고 익스피디아 다 여행 갈 때 이걸로 다 여행 예약을 하게 될 텐데요. 지금 익스피디아 관련해서는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이 악재가 되면서 다음 분기 때 이게 이제 실적으로 그대로 다 나올 거다라는 그런 안 좋은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 밑에 있는 숙박업체들, 그러니까 호텔들이죠. 메리어트, 뭐 힐튼 이런 종목들도 또 똑같이 좀 크게 또 하락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금 부진하게 좀 실적을 냈었고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근데 큰 호텔들은 안 좋았었는데 에어비앤비 같은 이런 작은 중소형 숙박업체들은 좋았습니다. 시간 외에서 견고한 실적과 그리고 전망을 발표하게 되면서 3%대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너지 보고 정리를 하겠는데요.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서 시추기업 그리고 정유와 관련된 서비스 기업 가릴 것 없이 다 좋았습니다. 대형 종목 중에서는 엑소모빌이 2% 넘기면서 가장 셌고요. 중소형 쪽에서는 중간에 있는 대번에너지가 10%로 강했습니다. 그리고 정유 서비스 쪽에서는 벨레로 에너지가 4%대로 종목별로, 업종별로 강한 종목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특징주는 정유주에서 좀 더 하나 뽑아보겠는데요. 원래 영국 회사인데 미국에도 상장이 되어 있죠.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보겠습니다. 자, 호실 쪽에다가 자사주까지 산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보여주게 되면서 올라갔는데요. 매출은 512억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25.56 달러. 지금 매출은 전년 대비 70% 올라간 거고요. 주당 순이익은 전년 대비 2배 더 증가를 했습니다. 예상치 모두 다 상회했고 4분기 연속으로 실적을 계속해서 좋게 내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유가가 100달러를 넘긴 그런 것들이 이런 정유주들의 실적한테는 거의 최고의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사업을 좀 철수를 하게 되면서 그게 좀 악재가 되지만 벌어들인 게 더 큰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2분기 안에 좀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자사주 매입 소식이 나왔고 규모는 25억 달러다라는 소식 속에서 이날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은 7% 껑충 뛰어 올라갔고요. 3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 익스피디아 좀 더 자세히 보겠는데요. 1분기 실적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결국에는 적자로 돌아서면서 급락했습니다. 매출은 22억 5천만 달러, 주당 순손실 0.47달러. 전반적으로 시장의 이런 전망치보다는 뭐 나쁘지 않은 그런 내용을 보여줬었고 4분기 예약도 전년 대비해서 무려 58%나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리오프닝에 대한 그런 분위기는 계속해서 숫자로 찍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분석을 보게 되면 이렇게 잘 나오는 숫자들이 결국에는 이미 다 좀 반영이 됐다라는 판단에서 지금 익스피디아가 다시 한번 하락의 길을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최근 흐름에 비해서 가장 좀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요.
13% 밀렸습니다. 15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도 이제 눈치를 보면서 전체적으로는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독일 닥스, 프랑스 캬크 모두 다 0.7%대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영국 푸츠백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의 기업들이 호실적을 내는 가운데 FOMC를 보는 상황, 결국에 미국하고 계속 비슷하게 연출이 되고 있고요. 참고로 어제 유럽 증시가 장중에 크게 한번 밀렸다가 올라갔던 그런 내용이 결국에 밝혀졌는데요. 시티그룹이 매도를 넣는 그런 주문 과정 속에서 실수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휴대전화 치게 되면 손가락이 두꺼우면 약간 오타들이 많이 나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걸 fat finger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오류가 있었다 정도로 해명이 나와졌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체크하겠습니다. 유가 볼 텐데요. 2.6% 밀렸습니다. 그래도 100달러 아직까지 넘긴 그런 고가의 흐름 나오고 있죠. 중국 봉쇄의 영향을 좀 받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원유 수출에 대한 걱정이 더 큰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수요가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게 더 크게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리 가격 보겠습니다. 3.6% 상당히 좀 세게 하락을 했었는데요. 유가랑 같은 관점에서 중국의 포인트를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자산 금값은 0.4%, 최근에 2달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채금리 수익률 2.9bp 하락은 했지만 2.9% 거의 중후반이죠. 3% 근처에서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FOMC 회의가 이제 시작을 하면서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방향성을 찾았었는데요. 세부적인 재료들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예, 오늘 시작된 미국 동부 시간 내일 오후 2시에 발표되는 연준의 5월 FOMC 성명서를 앞둔 경제심 뉴스 속에 오늘 뉴욕 증시는 장중 수차례 등락을 거듭한 후 3대 지수가 모두 0.2에서 0.5%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재 금융시장은 이번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것은 2000년 이후 처음이 될 전망인데요. 예상보다 개선된 경제 지표들이 오늘 발표되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였다는 분석인 가운데 먼저 미국의 3월 공장재 수주 실적이 예상치를 웃도는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상무부는 3월 공장재 수주 실적이 전달보다 2.2%가 늘어난 5,573억 달러로 집계돼 예상치였던 1.1%를 상회했고 2월 수치 역시 상향 조정된 가운데 3월 중 국방을 제외한 공장재 수주는 전달보다 2.4% 증가했으며 변동이 큰 운송 부분을 제외한 공장재 수주 역시 2.5%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함께 고용 관련 지표 역시 개선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연방노동부의 9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3월 미국의 고용 공고 건수가 1,150만 4천 건으로 집계돼 지난 2월에 1,134만 건보다 증가하면서 지난 2000년 12월에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이후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전체 고용 및 채용 공고에서 채용 공고 수치로 보여주는 비율은 7.1%였고 업종별로는 소매 판매와 내고지 생산에서 증가했던 반면 창고와 유틸리티 그리고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교육 등에서는 감소했던 가운데 3월 중 채용은 670만 명을 기록했고 이것은 전달과 동일한 수준이었으며 총 고용에서 채용 수치를 보여주는 고용률은 4.5%로 전달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한편 3월 전체 퇴직은 630만 명으로 전달보다 23만 9천 명이 증가했으며 퇴직 비율은 4.2%로 전달과 큰 차이가 없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채용이 크게 늘었지만 신규 고용이 674만 명에 그쳤고 퇴직이 늘어나면서 기업이 일자리를 채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3월 중 고용시장에서 노동 공급은 수요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국 내에서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 부품을 만들도록 지원하는데 31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해 민주공화 양당이 합의에 발효된 양당 인프라법에 따른 것으로 31억 달러의 자금은 미 국내에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 부품 공장을 새로 짓거나 증설하는 미국 기업들에게 제공되며 이와 함께 미국 에너지부는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을 위해 관련 업계에 추가로 6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하고 있는 가운데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 장관은 신규 자금 지원을 통해 미국 국내 공급망 안전이 강화되고 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급망 안전은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차질이 심화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쇠락한 미국 자동차 산업을 부흥하는 방안으로 전기차에 집중하고 있으며 오는 2030년까지는 미국 내 신차 판매의 절반을 배터리로만 움직이는 전기차로 채운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네, 자동차 배터리 관련해서 미국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네요. 국내에서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연결해 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내용 넘어가 보겠는데요. 화이자, 그야말로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최고의 수혜를 받았던 기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적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1, 4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대폭 증가했다는 뉴스로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제약업체 화이자의 주가가 오늘 1.97%가 상승해 49달러 29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화이자의 1, 4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1%가 급증한 78억 6천만 달러, 주당 1달러 62센트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였던 1달러 57센트를 상회했고 매출 역시 77%가 급증한 257억 달러를 기록해 예상치였던 239억 달러를 대폭 상회했습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1분기 중 백신 직접 판매는 132억 달러, 팍스로비드 판매는 15억 달러였다면서 부스터샷과 5세 이상 어린이들에 대한 접종 승인으로 코로나 백신 수요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고 또한 지난해 말부터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정부가 팍스로비드 사용을 허가하고 이를 대량 구매하면서 전체 매출이 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저는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의 판매 호조에도 불구하고 회계 정책이 변경되면서 2022년 실적 전망치를 기존보다 약 10센트 낮춘 주당 6달러 25에서 6달러 45센트 정도로 소폭 하향 제시한다고 덧붙인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전미 공급관리자협회 ISM의 4월 서비스업 PMI 지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하락한 58.7이며 이어 ADP사의 4월 민간 고용 지표 그리고 에너지청의 주간 원유 재고 5월 FOMC의 금리 결정과 성명서가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개장 전 CBS 헬스, 페라리, 브링커 인터내셔널,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모더나, 스타우드 프로퍼티, 뉴욕 타임스, 그리고 폐장 후에는 올스테이트, 부킹 홀딩스, 이베이, 폴티넷, 매트라이프, 우버 테크놀로지, 트윌로, 스피릿 에어라인스, 마라톤 오일이 지난 1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